아버지, 가족끼리는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안쓰러 도와줬죠. 하지만 점점 당연한 게 됐어요. 거절하면 아들 내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했어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은 많은 힘이 됩니다. 아버지, 이번 달도 좀 부탁드려요. 가족끼리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대답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듯이. 새벽 5시 55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도식의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새겨진 시간이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지만 몸은 아직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불편함은 안으로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카락은 절반 이상이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아들 진우가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을 겁니다. 아니면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였는지는 이미 흐릿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식의 자리는 언제나 식탁 끝, 창문 쪽이었습니다. 아들 진우와 며느리 수연이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끊기지 않았지만 도식을 향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척 도식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진우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카드값이 이번 달에 좀 많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도식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퇴직 전 도식은 27년간 같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중간 관리자 직급으로 정년을 채웠고 마지막 날 받은 꽃다발은 사흘 만에 시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식의 하루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갈 곳도 해야 할 일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이 그가 아직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연금이 조금씩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진우 부부가 합가한 뒤였습니다. 처음엔 생활비였습니다. 다음엔 차 할부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수연의 카드 대금이었습니다. 도식은 매번 그 요청을 들을 때마다 잠깐 멈칫했지만 결국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그 망설임을 빠르게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내 미정은 그런 도식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밥을 먹다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 다시 그릇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말을 꺼냈다가 다시 삼키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도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엇이 나오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계산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달 연금에서 진우에게 준 돈을 빼면 얼마가 남는지, 그것으로 두 달을 버틸 수 있는지,
아니, 한 달은 될 수 있는지. 숫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식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도식은 베란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아래 도로에서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것이 내가 바라던 노후였던가? 그 질문은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답을 찾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합가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진우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신혼 초기라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분간만 조금만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도식은 그 말을 들으며 밥상 위에 놓인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진우는 안도한 표정으로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고 수연은 가볍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식만 홀로 식탁에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고마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오랜만에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는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줄 수 있으니까. 아직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미정은 그날 밤 도식의 옆에서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는 줄 알고 조용히 돌아 누웠지만 도식도 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며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미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척이었습니다. 미정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것을 도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식은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관계가 흔들릴까봐 입을 닫는 사람. 직장에서도 그랬고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오랜 침묵이 이제는 그 자신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겉으로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무례하게 굴지 않았고 밥을 먹을 때 먼저 앉으라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도식은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보여주는 존중과 진우가 실제로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부탁은 항상 부드럽게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요. 형편이 나아지면 꼭 드릴게요.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달리 방법이 없어서요. 그 말들은 언제나 도식의 거절 의지를 조용히 녹여버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붙어 있으면 거절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도식의 통장 잔액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만큼 줄었다는 사실을 도식 스스로 인정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식은 슈퍼마켓에서 미정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금액을 계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머뭇거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식은 알았습니다. 그는 과자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도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려진 밥상이었지만 도식은 그 안에서 미정이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 목이 메었습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도식에게 오래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스스로도 명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보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도식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몸을 쓰는 사람이었고 불평 없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도식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의 의미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도식은 거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거워졌을 때 내려놓아도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처음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도식의 머릿속에서는 짧은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절하면 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절하면 며느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절하면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 계산의 끝에는 항상 같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낫다. 참는 것이 낫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식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지킬 가족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3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도식은 은행에 갔다가 ATM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잔액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틀렸나 싶어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같았습니다. 그 숫자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이번 달 연금이 들어온 날짜가 맞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입금은 됐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간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우의 카드값, 수연이 말한 집 관리비, 그리고 도식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몇 건의 이체. 그 합이 연금 전체와 거의 맞먹었습니다. 도식은 영수증을 손에 쥐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던 무언가가 집에 돌아와도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변기 뚜껑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감정을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면 미정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는 오래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일기처럼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짜를 보니 7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빈 페이지를 펼쳤지만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쓰고 나서 그 문장들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서였습니다. 도식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당겨 누웠습니다.
미정은 이미 자고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도식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찮은지를 나는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던가.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계산하는 일은 많이 했지만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계산한 적이 있었던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그것이 부탁이 아닌 것이 됐습니다. 도식은 그 경계가 언제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바뀐 것은 말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여전히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시작했고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바뀐 것은 그 말 뒤에 오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도식이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우도 그 멈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멈춤이 사라졌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나갔어요. 보증금은 아버지 명의로 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 달에 차보험 갱신인데 아버지 계좌로 해도 될까요? 질문의 형식이었지만 거절을 예상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식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이미 처리가 된 것처럼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인만 하면 되는 상태로 도식은 그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사인했습니다. 무엇에 사인하는 건지를 전부 이해하지 못한 채 미정은 그 광경을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소리만 조금 더 커졌습니다. 도식은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진우와 수연은 출근했고 미정은 동네 마트를 다녀오거나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도식은 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척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남은 돈, 다음 달에 예상되는 요청, 그것을 감당하면 노후 자금이 얼마나 남는지, 그 계산을 할 때마다 도식의 이마에는 희미한 주름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도식에게 직접 요청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진우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도식은 처음엔 수연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수연이 미정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좀 여유 있으시죠? 저희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만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온 순간 도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멈췄습니다. 여유.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여유 있다고 불리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도식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한 안전망이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기능으로서의 존재. 그날 저녁 밥상에서 도식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일 이야기를 꺼냈고 수연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정은 반찬을 더 얹어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식은 밥을 다 먹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도식이 자리를 뜬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도식은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퇴직 이후 끊었던 담배였는데 어느 날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식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왜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도식은 미정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조용하고 과묵한 도식과 생기 있고 말이 많은 미정. 그 조합이 30년 넘는 시간을 버텨온 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합가한 이후 미정이 달라졌습니다. 말의 수가 줄었습니다. 정확히는 도식을 향한 말이 줄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진우나 수연에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지만 도식과의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밥 먹었어요?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도식은 처음엔 그것이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정은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식은 미정이 혼자 부엌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설거지를 다 마치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는 미정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라도, 동네 이야기라도.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등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무언가가 깨질 것 같은 느낌. 도식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미정이 침묵을 선택한 이유를 도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계속 줘도 되는 거야?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때마다 도식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직 여유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자리 잡으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미정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도식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지난 몇 달 동안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도식에게 가장 크게 느껴진 것은 잠들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두 사람이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별거 아닌 이야기들. 그 시간이 없어진 것을 도식은 생각보다 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식은 미정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바뀐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원망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아내의 침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이 방식으로는 우리가 유지될 수 없다는 말보다 더 선명한 경고. 도식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깨어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심하지 못한 무언가가. 연금이 들어오는 날은 매달 25일이었습니다. 도식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감각 자체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냥 25일이 되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25일 오전 도식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숫자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도식은 그 숫자를 보면서 아무런 안도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 돈이 내 돈이라는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순간 이미 나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우에게 이번 달 생활비 명목으로 나갈 돈, 수연이 말했던 카드값 일부, 그리고 관리비, 도식은 하나씩 계산했습니다. 다 더하고 나서 연금에서 그것을 뺐습니다. 남은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것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식은 핸드폰 화면을 끄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했는데 그 그릇 자체에 구멍이 나 있었다는 걸 이제야 발견한 것처럼 미정은 그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돌아올 때 손에 든 것이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도식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미정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말은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같은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도식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반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25일이라는 날짜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날 밤 도식은 오랜만에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진우에게 나간 돈을 하나씩 더해봤습니다. 처음 합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비, 카드값, 보증금 명예, 차보험, 숫자가 쌓였습니다. 다 더하고 나서 도식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숫자는 도식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이라는 사실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식은 처음으로 자신의 노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이 숫자로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것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미정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불을 끄려다 도식을 봤습니다. 아직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남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식 옆에 와서 잠깐 앉았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도식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도식이 그 질문을 꺼낸 것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었고 분노가 쌓여서 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도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뭐냐? 진우가 멈췄습니다. 수연도 멈췄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는지 손을 멈췄습니다. 집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황한 사람이 웃음으로 시간을 버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식은 그 대답을 듣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은 표정을 잠깐 지었지만 결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미정만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식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 대답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말,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역할은 있었지만 존재는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불렸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구조를 도식은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질문으로 꺼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미정이 베란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도식 옆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아래 도로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대답도 들었어요. 도식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이 도식의 손 옆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손이 도식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나는 여기 있다고. 도식은 그날 밤 오랫동안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도식은 혼자 남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것. 도식이 그 말을 꺼내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진우가 어떤 반응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갈지. 그러나 막상 말을 꺼낸 순간은 연습한 것과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자리였습니다. 진우가 다음 달 지출 이야기를 꺼내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도식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금은 따로 관리한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화가 섞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진우가 잠깐 멈췄습니다.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식은 미정의 어깨에서 뭔가가 아주 조금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참고 있던 것이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말하면 이유를 반박하는 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도식은 그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정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더 말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날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달라진 것도 누군가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언가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오랫동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것이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으려는 것처럼 미정이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두 글자였습니다. 도식은 그 두 글자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만에 부엌으로 가서 미정 옆에 섰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동산에 처음 간 것은 도식이었습니다. 미정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다녀왔습니다. 어떤 집이 있는지, 전세는 얼마인지, 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미정에게 희망을 줬다가 현실이 안 되면 그 실망까지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식은 오랜만에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뭔가를 해결한 것도 결정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알아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며칠 뒤 도식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닐 생각이라고. 미정은 잠깐 도식을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각했어요? 도식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래됐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주말에 처음으로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크지 않아도 됐습니다. 두 사람이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되면 됐습니다. 첫 번째 집은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층간 소음이 심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미정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이 도식을 봤습니다. 도식도 미정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진우한테 서운하지 않아요? 도식은 잠깐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 같아.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도식이 따라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진우가 어렸을 때 쓰던 것들, 도식이 직장 다닐 때 모아둔 것들, 미정이 버리지 못하고 있던 것들. 상자를 채우면서 도식은 이상하게도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에게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써온 시간들을 뒤로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러 가는 것. 그것이 가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을 싸면서 도식은 알았습니다.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사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도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몸이 먼저 깼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지만 그날은 그 이른 시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그 시간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삿짐 센터가 오기 전 도식은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부엌, 베란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나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합가하던 날부터 어딘가에서 이 끝을 예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진우는 그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사 날인 것을 알면서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인사를 했습니다. 짧고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짐이 다 나가고 집안이 비었습니다. 도식은 마지막으로 현관에 섰습니다.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자국들이 벽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구가 있던 자리, 액자가 걸렸던 자리,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감각이 분명했습니다. 도식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도식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미정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미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부터 살자. 도식은 그 말을 듣고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도식은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갑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도식으로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